인천죽지사 18편 중에서 쇠락한 안간당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규상이 쓴 한실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허물어진 사당이 문학산 꼭대기 어렴풋이 가리고, 지가 올라가는 중이야 지금. 사당 근처에서 이제 문학산 꼭대기라 이제 크로스가 된 거예요. 영첩과 신간의 비단 장막이 이어져 있네. 근데 무너졌지만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빨간 뭐 이렇게 헝겊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막 당목 옆에다 막 걸어놓고 그랬겠죠. 근데 이미 사당은 다 무너졌지만 거기에 등장인물이 하나 있어. 무당도 없지만 객가의 어부는 두터운 복을 빌려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봄이 오면 큰 생선 놓고 신굿을 하네. 이미 김민선 사당 안간당은 호국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호국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쇠퇴하니까 개인 구복, 개인의 복과 관련된 부분으로 대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게 병자년이나 이런 데 조선 후기 때 오면은 다시 이제 군대 관련된 부분으로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영종진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외국배가 등장하니까는 여기 그 김민선 사당 이런 데 와가지고 마음의 다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안간당 관련된 부분은 김민선 관련된 제사 기능을 했지만 인천 이 지역을 지키는 군사 기능으로서의 정신적인 지주, 그다음에 그 정신적인 지주가 약간 느슨해지면은 사당 관리가 안 되면은 일반 개개인이 와서 개인 구복 행위. 물론 여기 어부는 큰 물고기 바쳤지만 아들을 바라는 사람은 또 와서 또 뭘 했겠죠. 개인 구복 기능으로. 능어대입니다. 능어대. 이규상이 능어대라는 한시 제목을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엄청 긴데 읽어보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파도 달려오니 땅이 분명치 않고 산 사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지 사람이 처음 보니 구름만 같다. 웅장한 기세를 누가 맞설까나 만물 중에 물이 으뜸일세. 그러니까 한 번도 바다를 보지 않은 사람이 바다를 보면 뭐 충격을 받듯이 이 사람은 저기 능어대에서 서해 바다의 그 파도 이런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능어대 위에서 파도의 위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처음 목격한 작자는 자신을 산 사람, 마운틴 피플로, 포마를 이뤄 밀려오는 파도를 구름으로, 이어 그 기세를 만물 중에 으뜸으로 표현했다. 바다에 대한 격한 감동은 능어대의 위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작자는 해당 공간의 특징에 대해 또 설명을 해요. 능어대는 겨우 10여 장의 산으로 바닷가 포구에 높이 솟아 있어 10장 정도라니까 높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산이 아니에요. 결코. 작자는 해당 마치 인두자루와 같다. 사면이 바다를 이고 있고 위에 소나무, 진달래 등의 참목이 자란다라며 설명하기도 했다. 능어대에 대한 이규상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당 연합군의 수많은 병선이 능어대 앞바다에 있었던 것을 연상하며 옛날 당나라 소종방 총관이 이 바다에 수많은 병선 이끌고 왔네라며 인주요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조망하는 공간이 백사장이건 능어대이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약간 높은 공간에서 조망한다고 해서 감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역사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고 바다를 조망했기에 일반적인 대상들을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포착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인천이 지금 뭐 이런 데 공업지역도 많고 뭐 지금 뭐 황사도 많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신기루를 동해안에서 많이 봤잖아요. 신기루를 많이 인천 앞바다 앤드 신기루를 결부해서
한시 지은 인간은 또 이 양반이 또 유일한 거예요. 또 이거 빨리 동상 세워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이거 진짜 누가 세울랴 그러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짙은 구름 맺혀 몇 겹의 누각을 만드니 마치 풍이 물에 신 하백이 물 위에서 노는 듯하네. 색깔 있는 기와는 해를 맞아 몽롱하게 부서지고 그림처럼 그려놓은 난간은 떠들면서 바람 따라 흐르네. 장주의 나비인 양 춘몽을 푸는 듯하고 바다갈매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 비껴서 피하네. 언제 마고 할미를 기다려 늙은 눈을 자랑하겠는가. 구슬 파도 있는 곳은 이미 은빛 물가인데. 좀 해설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누각 모양의 신기루가 나타났다. 그것은 고정된 상태에 있지 않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모습을 연출했다. 누각의 채색기와 이건 진짜 누각이 아니에요. 신기루처럼 이렇게 구름이 켜켜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사이사이에 햇빛이 막 투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응? 성령 충만한 모습 있잖아 가끔 이렇게. 누각의 채색기와는 햇빛을 받아 부서지고 누각의 난간의 단청은 바람을 따라 이동했다. 구름과 햇빛, 바람의 조화로움에서 등장한 겹겹의 누각은 너무나 선명한 모습이었다. 갈매기조차 사람이 기거하는 누각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비켜 서서 날아갈 정도였다. 굳이 마구할미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작자의 눈앞에서 전개된 신기루는 누각이라 칭할 만한 것이었다. 물론 구슬파도 은빛 물가가 누각 밑을 받치고 있어 영락없이 누각의 모습이었다. 이게 뭡니까? 이규성의 눈에 포착된 인천 앞바다 구름. 이게 뭐 안개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구름이 켜켜이 하고 한편에 이제 태양이 있어서 그 사이사이를 이제 빛이 투과하는 모습을 가지고 움직이는 누각 신기루 해가지고 이제 한시를 지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한 편만 소개했는데요. 마지막 문단 좀 읽어보면 작자는 능어대라는 시에서 포마를 일으키며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만물 중에 으뜸으로 표현했다. 그러한 작자에게 인천 앞바다에 떠오른 신기루는 파도가 주었던 그 충격 그 이상이었다. 그것의 여파인지 인천 앞바다의 신기루를 소재로 하여 7원시 5편과 장편 1편을 남겼다. 위의 한시는 7원시 중 제4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아직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그거 제가 해석하다가 나도 모르는 도대체 신기루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개는 놔두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 하나를 뽑아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인천 관련된 그 신기루 아마 이규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지금 좀 능어대를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능어대를 어떻게 봤는지 잠깐 볼까요? 이거 뒤에 이헌영이가 있네. 이헌영이. 이 사람은 19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능이 사람 이름이에요. 일찍이 인천 머금은 마을에 머물며 바다를 보려고 친구들과 함께 가기에 나도 따라가서 다음날 능어대에 올랐다. 좀 전에는 저기 이헌영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러니까 18세기 사람이 이 이규상이었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를 대비하니까 거의 20세기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 당시에도 능어대가 없어지지는 않은 상태인 거야 이게. 읽어보면 한 걸음 뗀 듯 능어대는 멀리서 우뚝하고 바다에 둘러싸여 지쳐온 운동 파도 소리다. 중간에 산 구름 녹음을 어찌 끊었을까? 이제는 능어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디테일하게 사진으로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사람이 이제 한시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 능어대 사진이나 또 이런 거 보면 이게 상상도 있잖아요. 상상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상상도 이게 펜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참고했으면 더 상상이 잘 됐는지 모르지. 산 중간에 산굴은 녹음이 어찌 끓었을까? 아득한 허공 위아래의 구름은 흰빛이고 술 들고 온 사람은 괜한 느낌이 있어. 조회. 조회는 가던 이 길에서 곧 이별하라 하네. 대의 이름 소동파의 기에서 빌린 게 아니고 천년의 문장과 어울려 믿을 수 있네. 임성능이라는 사람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능어대에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가 주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는 데 비해 능어대는 높으면서도 바다를 향해 한 걸음 나간 듯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녹음에 둘러싸여 있는 능어대는 멀리서 보니까 듬성듬성 박혀있는 절벽의 산굴과 조화를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능어대 그 굴곡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을 멀리서 보니까 드문드문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식재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100% 저기 절벽이나 바위가 아니란 얘기고. 하지만 작자는 괜한 느낌이 들었다며 소동파의 문장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어. 진이랑의 부탁을 받은 동파가 능어대기를 지었는데 그 기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경치가 아니라 인공적인 구조물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폐흥성에는 번갈아가며 끝없이 이어져 오는 것이니 대가 다시 거친 풀밭에 우거진 해묵은 밭으로 될지 어찌할 수 있겠는가처럼 인위적인 것으로 만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능어대에서 단순히 풍광을 조망하면서 음주를 하면 그만일 텐데 작자는 인천 능어대를 통해 소동파의 능어대기와 그것의 주요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의 소회를 괜한 느낌으로 표현한 셈이다. 인공 구조물이 유한하다는 점은 소동파와 작자 사이의 시간을 뛰어넘는 천년의 문장과 아울러 믿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능어대는 단순히 구경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구경 가면은 김밥하고 음료를 갖고 가죠. 이 친구가 바로 그러니까 인천의 되게 유명한 절경, 승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능어대였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이병현이라는 읽어보면 긴 언덕은 물에 잠겨 멀리 대를 이루었고 만리의 구름 낀 모래 한눈에 펼쳐 있네. 그러니까 능어대 앞쪽 주변은 다 모래밭이었던 얘기고 바다 달 푸른 학을 불을 무려. 그러니까 바다 달이 학을 불을 무려. 바람 계속 불자 갈매기 날아오네. 막막한 바다에 떠 있는 외로운 배는 뿌리도 꼭지도 없고 무섬들 끊임없이 이어져 사방에 둘러 있네. 허공 속에 묻신선들 불러낼 수 있는 듯 표현이 무슨 잔으로 함께 취하리. 요거는 좀 읽어보면 긴 언덕이 물이 잠겨 대를 이루고 있는 곳의 주변은 만리의 구름 낀 모래밭이었다. 지금은 발견할 수가 없죠. 모래밭이었고 이어 능어대에 올라 주변을 보니 회화의 한 폭이 펼쳐 있었다. 바람을 타고 나는 갈매기와 그 너머에 있는 외로운 배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무섬들이 그것이다. 바다 달이 새 모양의 초생달이었다면 그 초생달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갈매기의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뿌리도 꼭지도 없다라고 묘사하는 부분은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단순히 붓끝으로 그려낸 게 아니라 물과 배의 경계를 모호하게 그려서 그것의 뒤에 있는 풍경, 즉 무섬들 끊임없이 사방의 인내를 보다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른바 동양화에서 눈을 끄는 점, 탈목점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한시를 짓고 있는데
자기 눈에 의해 포착된 부분을 그림 그리듯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지도 뿌리도 없다라는 표현은 이게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네. 지칭하는 것이다. 예컨대 폭포를 그리면서 하단에 사람들을 아주 작게 그려놓아 폭포의 웅장함을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도 능어대에서 바닷속을 조망하면서 무섬들 끊임없이 이어져 사방에 둘러있다는 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외로운 배를 포착해서 뿌리도 꼭지도 없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이처럼 대상을 관찰하여 특징을 간파하는 방법은 그의 스승 김창흡 등이 아주 인천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죠. 강조했던 점과 관련이 있다. 이번 시간은 능어대. 그러니까 인하대학도 저거 학교 이름을 다시 져야 돼. 능어대학으로. 아닌가? 자, 읽어보면 좁은 낭떠러지에 오솔길이 나 있고.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거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한시를 통해서 계속 능어대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나 안반하고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잡목들이 우거지고 산굴이 뚫려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좁은 낭떠러지에 오솔길 나 있고 주변에 고른 백사장은 절벽에서 끊겨 있네. 물은 땅을 갈라 헤집고 막 파도가 친다는 얘기야. 이건 지금 파도가 친다는 얘기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늘은 용마루에서 요동치네. 파도가 치면서 철썩하고 막 물이 분산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스프레이처럼. 창에 푸른 바다는 산을 밀어내어 드넓은데 청산은 바다를 누르며 떠있네. 멀리 보니까 섬이 바다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긴 바람에 속냐움을 쫓아내니 먼 섬들은 신섬 배 띄운 듯하네. 멀리서 보니까 바다랑 섬의 경계가 조금 모호하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어대의 공간 특성과 그곳에서 바다를 조망했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우뚝 솟은 절벽에 위치한 능어대를 오르려면 좁은 낭떠러지에 있는 오솔길을 이용해야 했다. 능어대에서 조망한 황해 바다는 넓디 넓어 섬들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혹은 그 반대로 바다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바다의 광활함에 압도된 작자는 바람을 길게 쐰 후에 비로소 속념과 거리를 둔 자가 될 수 있었다. 멀리 있는 섬들이 신선의 배로 보였던 것이다. 멀리 있는 섬들이 신선의 배로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생략됐지만 음주중이거든. 지금 음주중. 자, 그 다음 왜 음주인지 다음 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추수 끝나 농사일이 없어지고 가을 깊어 시골 사람 한가하네. 때맞춰 좋은 시절 만났으니 어찌 좋은 경치 찾아 유람하지 않을까. 산이 끝난 물가의 끄트머리 하늘은 기후로 바다와 맞닿았고 드디어 등장합니다. 소송주가 막걸리 함께 집어들고 젊은이 늙은이 함께 마음껏 놀아보세요. 왜? 추수가 완전히 끝난 가을 능어대를 소풍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 거예요. 지금 평평한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 계속 파도가 치니까 이무기 목덜미를 갈라놓은 듯 끊어진 산비탈은 호랑이 머리를 치켜 세운 듯 바다 위에 산 그림자 펼쳐 있고 하늘 맞닿은 곳엔 물빛이 떠오르네. 저 멀리 돛담배 항구로 돌아오고 긴 바람은 모래톱으로 불어오네. 밀물대자 우주가 진동하는 듯 파도가 친다는 얘기예요. 썰물대자 건건 하늘과 땅이 막 굴러가는 듯. 조금 과하다 이거는. 이번에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수리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흥을 달래기엔 온리 소송주뿐이니 술잔 찾아 서로에게 따르네. 한 잔 술에 생각 길어지자 문득 시름 겪기만 하네. 칠한에는 일정한 방법이 없고 난리를 다스리는 데는 특단의 무슨 방법이 없고
세월은 나를 위해 머물지 않네. 참 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얘기예요. 태평성대의 좋은 풍경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게 태평성대에서는 계속 드링킹 하겠다는 얘기겠죠? 안 좋아. 너무 어려워서 그래. 오늘은 단지 노랫소리에 취할 뿐. 아니 아까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무슨 노랫소리에 취했다네. 그대는 괜한 걱정하지 말게. 만물은 모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니 어찌하여 홀로 근심할까. 치위기가 돌자 봄 기운이 퍼지고, 분명히 가을 거지 끝나고 갔는데 봄 기운 얘기가, 왜냐면은 1차로 마신 술 기운이 한번 가셨다는 얘기야 이게. 2차 콜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이거 상사로 이거 안주 바꾸고. 그래서 딱 보기에 이 봄 기운은 자기 그 몸의 봄 기운이겠죠. 퍼지고 신령스러운 기운 상하로 흐르는데 풍진 세상 어찌 이리 급할까. 그러나 내 마음은 길게 릴렉스 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길죠? 이게 왜 길게 썼냐면은 한 번 취했다가 다시 깼거든. 봄 기운이 가시기 있거든. 요 해설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추수 끝난 즈음 작자는 등어대에 왔다. 어찌 좋은 경치 찾아 유람하지 않을까 해서 찾았던 것이다. 산이 끝난, 이거 다시 또 능어대의 외형적 모습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물가의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능어대는 평평한 땅은 이무기 목덜미를 갈라놓은 듯하고 끊어진 산비탈은 호랑이 머리를 세운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근경으로 가깝게는 모래톱, 원경으로 돛담배, 더 멀리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있는 물빛을 조망할 수 있었다. 능어대 밑에서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며 우주를 진동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것이 밀려나간 뒤에 드러난 갯벌은 건곤히 구를 정도로 광활했다. 그래서 갯벌 타워가 있는 거야. 능어대에서 바라본 주변은 한마디로 태평성대의 좋은 풍경이었다. 좋은 풍경은 천우와 일기와 물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하늘, 바다, 물빛, 돛담배 등등등 자체들이 본성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른바 대상들 스스로 만족, 자득하며 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작자가 흥을 달래기엔 오직 술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이는 술 먹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추수철이 끝났기 때문에 추수철이 지나 젊은이 늙은이 함께 마음껏 놀자는 것 또한 자연의 흥을 쫓는 방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그 인간이든 그다음에 자연물이든 다 자득의 경지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름에 바쁠 때나 모내기 할 때 이 소풍 가서 술 마시면은 자득이 아니죠.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의 음주 행위나 관광 행위에 대해서 자득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면서, 근데 젊은이 얘기들이 안 나와. 이 젊은이들은 왜 갔냐면은 수발들러 갔을 거예요. 수발들러. 젊은이 입장에서 한시를 좀 남겼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능어대라는 공간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역사서나 이런 데에서는 묘사, 이런 건물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상상도를 그릴 때에도 약간 이 직각으로 된 상태에서 능어대가 아니라 직각으로 돼서 약간 들어간 상태에 능어대가 있었겠구나. 그다음에 근대 엽서나 이런 사진 보면 왜 이렇게 천막을 쳐놨어요. 그럼 그 한참 이후 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게 몇 년도 누구 건가? 권신이니까는 조선 초기야. 중기에 능어대가 또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